안녕하세요. 시골 전부 차의순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합시다라는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벌써 7번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했는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해체하자, 선거일은 금요일 토요일로 하자, 투표소는 관내는 지금 현행 당일 투표로 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시군구별로 설치하자, 그런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선거인 명부도 이게 전부 그 하드카피로 출력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용이 짧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나 투표 절차, 그리고 투표용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확인이나 투표 절차는 하여간 관내나 관외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일 투표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면 자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날인이나 무인을 찍고, 그 다음에 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을 하고 일련 번호지를 뗀 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요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외는 그 투표할 용지가 투표용지 모양이 대통령 선거나 그런 경우는 같지만,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는 같지만 전국이 지역구나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그 선거를 할 때는 후보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주소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 시에는 신분증의 그 주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사는데 음성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음성 투표소에 가면 제가 대전 주소지로 돼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구, 그냥 시골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딱 명확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구 내에서도 가불병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 본인 이 투표용지 발급기에 이제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분증을 읽어서 스캔을 해서 그 어떤 주소인가를 문자로 읽어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거인 명부에는 제가 선거인 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부에도 이 사람이 어느 선거구 또는 어느 주소지 시군구에 그 투표용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본인 확인할 때도 신분증에서도 확인을 하고, 선거인 명부에도 이 사람이 어떤 관할 선거구를 쪽으로 투표를 하는 건지를 확인해서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면 관리관이 날인을 하고 일련면으로 떼고 교부한다. 그리고 기표하고 투표한다. 이런 거는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 확인 시스템은 그러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투표용지 발급기에 그 신분증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선거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전선거에서 본인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증 집어넣고 또 이 지문 인식하고 하는 그 시스템은 그게 어떻게 본인을 확인하는 건지도 사실은 그냥 어사무사하다 그러나, 하여간 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 본인 확인 시스템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본인 확인은 그냥 신분증을 그 선거관리관이나 그 담당하는 사람이 얼굴 확인하고 당일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투표용지는 이제 관내 투표 같은 경우는 현행 당일 투표하고 동일하게 그냥 딱 그 지역별로 인쇄된 그 투표용지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관외는 좀 달라집니다. 관외는 제가 이렇게 범례로 나타냈는데요.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서 어디로 투표하는지, 그러니까 종로구 사람이 음성에 와서 투표를 하면 음성군에서 투표를 했지만 종로구로 간다. 요거는 기표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일련 번호지죠. 떼서 넣는. 거기에는 그 음성군 투표소에서는 몇 번째로 했고, 그러니까 요 일련 번호가 나오고, 음성군에서 종로구로 투표한 사람 숫자로는 몇 번이다. 요거를 이렇게 눈에 확실히 뭐 볼 수 있게 텍스트나 문자로 숫자로 집어넣자는 얘기죠. 여기 뭐 바코드를 넣으라면 넣으라고 하세요. 바코드를 넣는 거는 이것만 전제가 된다 그러면 바코드를 쓰든 QR코드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쭉 제가 저 개혁안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면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투표용지 발급기만 빼고 나면. 그러면 뭐 굳이 바코드를 읽을 일도 없고 뭐 이미지를 읽어서 뭐 증거로 보존할 일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딱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관외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외 투표 같으면은요,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발급한다는 건, 출력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투표지 부분에는, 그러니까 요 기표 부분이죠. 기표 부분에는 어디서 했고 어디로 간다는 내용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 번호는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이 일련 번호는 투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일련 번호가 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기록되는 순간, 지금 사전선거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코드, 이게 잘라지는 부분도 없고 여기 그냥 바코드나 QR코드가 있고 거기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그러면 그 일련 번호하고 발급 시스템하고의 숫자만 매칭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걸 쫙 스캔으로 읽어버리면 여기에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번을 찍었다는 게 알게 되고, 결국 이 일련 번호를 추적해 가면 누가 이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지 알고, 그러면 결국 어떤 개인이 어디 누구를 투표했다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그 QR코드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4.15 때 좀 제가 집중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적어도 전 국민의 거의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 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그 투표 성향은 그냥 누군가 빅브라더가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어디를 찍었는지 알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뭔가 독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 기표된 정보에 기반을 해서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할 때 아예 그냥 예? 자기 반대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파를 찍은 사람들 같으면 아예 그냥 서류에서 그냥 밀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쳐보면 이 사람이 이전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아웃. 요렇게 한 두어 번만 하면은요, 전체 공무원 조직 자체가 아예 다 좌파로 채워지게 된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다 누출이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이 정보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 우파를 찍었던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좌파를 찍었던 사람들만을 안심번호인지 뭔지 그건 생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론 자체가 엉망으로 나오겠죠. 아무튼 여기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취한 일련 번호에는 이제 투표한 시군구의 번호하고 일련 번호하고 주소지, 실제로 보내질 주소지의 그 일련 번호를 쓴다. 그러면은 요 일련 번호의 마지막 번호는 그죠? 음성군에서 투표한 총수가 될 거고요. 관외 투표한 총수가 될 거고, 요 종로구, 이제 요 중에 종로구라고 해서 번호가 매겨지는 마지막 번호는
음성군에서 종로구로 투표한 사람의 마지막 숫자가 될 것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 음성군의 전체 일련 번호하고 요 나머지 각 시군구의 숫자를 합치면 이게 또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련 번호지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4.10 총선에서는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한 숫자하고 무려 10만 장당 17.3표였나요? 17.2표였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결국 이 일련 번호 절취한 거하고 기표지하고가 숫자가 그만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일련 번호를 적어서 관리를 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가 완전히 떼져 가지고 기표 용지에는 안 들어가니까 설사 이 용지를 보더라도 이게 누가 찍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요거는 투표수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폐기되니까. 그리고 날인을 하는 것도요. 여기 별도의 공간에다 기표지에만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요 절취선을 따라서 이 투표 관리관이 요 선을 따라서 어느 위치에든지 어느 각도든 뭐 이렇게 그냥 찍는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일련 번호 예를 들어서 21장이 종로구로 간 게 21장이라고 돼 있는데 뭐 나중에 표를 까보니까 한 장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종로구로 분류됐던 그 기표지하고 일련 번호를 갖다가 일일이 대보면 예? 어떤 번호가 빠졌다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인 겁니다. 뭐 그 얘기 다 말씀드렸고요. 일련 번호와 총 투표수를 1차적으로 대죠. 그렇지. 개표할 때는 시군구의 일련 번호하고 투표한 시군구의 일련 번호는 총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으로 해서 일단 개표를 했을 때 나온 총 투표수가 그거랑 일치하는지, 그게 일치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개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디선가 차이가 난다, 내지는 뭐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군구별로 분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음성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서 나머지 252개 선거구로 쫙 놔둘 거 아닙니까? 요거를 보고,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종로구로 한 표는 종로구대로, 뭐 중구로 한 표는 중구대로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그 숫자 가지고 요 각 구의 마지막 일련 번호를 대조하면 어떤 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맞는 일치하는 선거구부터 개표를 하게 되면 원인도 점점 찾아가면서 개표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요 일련 번호가 이렇게 눈으로 식별이 되도록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요, 최소한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막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한 최소한 몇 명이 뭐 5명이라도 좋고 10명이라도 좋고 그 사람들이 쭉 이거는 조금 어려울라나? 그러면은 음성군의 종로구 향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 아무튼 이게 실제 자기가 사전선거 하겠다고 신고한 그 투표소에서만 투표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앞뒤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 번호가 일련 번호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지는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요 투표용지나 투표 절차를 이렇게 같이 견져 놓고 보면 이게 왜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개표나 결과 발표까지를 봐야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좀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절차랑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요 개표 절차나 결과 발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